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겟 풋볼 뉴스는 이강인은 모든 포지션을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PSG에서 선발, 교체를 오가면서 꾸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디 애슬레틱도 이강인의 잉글랜드 진출설을 다뤘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아스널이 논의하고 있는 선수이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디 애슬레틱은 23세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꾸준히 뛰고 있다. PSG 구단도 이적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 구단은 현재 이강인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구단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이강인을 경기장 안팎에서 높이 보고 있다라며 이적 성사를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1억 원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구공민 프랑스파는 아스널이 PSG 공격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 아센시오, 랑달콜로 무한히는 아니다. 아스널은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PSG 경영진은 즉시 거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 아스널이 임대 후 이적 형태로 이강인과의 계약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SG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면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2시즌 동안 공식전 60경기 11골 7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리그 우승 포함 4개의 트로피를 품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주전과 교체를 오가며 1군 자원으로 활약 중인데요. 매체 역시 엔리케 감독은 현재 이강인의 이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PSG 경영진은 이강인을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아스널 입장에서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가오는 여름 이적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구단은 이강인에 대한 문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당분간 그와 결별할 생각이 없다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무례협회나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타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